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3부 문을 바로 인터뷰로 열면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그리고 미래통합당 주호영 의원이 양당의 첫 원내대표로 당선되면서 21대 국회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21대 국회 여당의 첫 원내 사령탑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전화 연결을 통해서요. 원내대표로서의 앞으로의 계획을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태년입니다. 네, 원내대표 당선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재수생의 저력입니까? 네, 그 결선 없이 당선이 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초선 의원들의 이렇게 표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번에 당선되신 비결을 한마디로 여쭌다면 뭐라고 하실까요? 네, 이번 선거 기간 내내 경제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절박한 마음으로 일하겠다,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네. 네, 그런 절박성에 대하여 우리 당선자 포함해서 의원들께서 일할 기회를 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당정청 조율해본 경험도 많고, 그렇죠. 또 경제 정책을 또 직접 다뤘기 때문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이 시기에 그래도 제가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그동안에 인덕을 많이 쌓으셨나 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총괄수석 부대표에는 그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김영진 의원, 그리고 원내 대변인단에는 박성준, 홍정민 당선인을 임명하셨습니다. 이번에 그 김태년 호가 추구하는 게 소통과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통합 이런 쪽일 텐데, 원내 지도부 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계속 반복됩니다만은, 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능해야 되거든요. 네. 예, 일을 이게 해결을 해서 성과를 내야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내 지도부는 어떤 유능함을 좀 유능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도부로 구성을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전문성이나 어떤 또 이렇게 지역 성별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원내 지도부 구성이 특히 그런 쪽에 좀 방점을 찍었군요. 네. 그리고요.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예. 네, 그래서 대변인 단에도 네. 우리 박성준 대변인은 올해 방송 20년 생활을 정도 오래 하셨죠. 하셨고 또 앵커도 하셨고 해서 아무래도 우리 민주당의 여러 가지 그 방향이나 정책들에 대해서 국민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홍정민 당선자도 또 여러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인데다가 또 워킹맘이거든요, 본인이. 네. 예, 그래서 우리 당 정책도 잘 설명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구체적인 어떤 삶의 형태 속에서 아주 공감 능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원내 지도부 구성에 아주 힘을 많이 쏟으신 것처럼 정말 들리는데, 자, 그 통합당하고 또 이제 소통과 협치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주호영 의원이 통합당의 원내 사령탑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어떤 협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조영 대표님은 이제 여러분들의 평가가, 저는 직접 같이 일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17대 때 같이 국회에 지금 들어와서 그분은 안 떨어지고 5선이 된 거고 저는 한번 떨어져서 4선인 건데, 네. 우리가 보더라도 또 다른 분들의 평가도 그렇고 합리적이고,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분이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이해가 되면 충분히 수용 가능한 분이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또 제가 봐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더구나 지금이 국난의 시기 아닙니까? 국가적 위기 상황인데 어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내야 된다. 코로나 방역과 또 이 경제 위기 극복에는 충분히 함께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다만 이제 요 협치는 제가 선거 과정에서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선한 의지, 선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함께 협력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한 의지로만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 사실은 상당히 와닿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 주말에 부친상을 당한 그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서 위로를 하시면서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좀 처리하자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해서 대통령이 얘기하신 뭐 그 부분도 또 이번 5월 안으로 좀 처리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그런데? 예, 이제 뭐 이게 상중이시라서 네. 예, 아주 뭐 또 상주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그런 이제 계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다만 원칙적으로 5월 20대의 숙제는 20대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다. 특히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과 경제 대책 관련한 법안들은 5월 국회에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N번방도 있고 과거사법 또 네. 헌법 불합치 판정 받은 법안들도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5월 중에 임시국회는 한 번은 소집이 되어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하겠습니다.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월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어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은 가급적 20대 안에서 해결하고 나머지 것들은 다음 회기 시작하면 또 하겠다 이런 얘기시네요. 다음 회기로 안 넘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예, 숙제를 미리미리 하시는 성격이었나 봐요. 원래 옛날부터. 자, 그리고요. 그 첫 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셔서 국회 개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하신 게 좀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일하는 국회였단 말이죠. 네. 그러면 1년 동안에 이제 원내 180석 거대 여당의 원내 새랑탑이 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사실 지난 20대 국회하고는 많이 다른 양상으로 국회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어떤 책임감을 갖고 계실까요? 그 선거 과정에서도 제가 차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네. 코로나 이후 시대. 이건 어떻게 보면은 4차 산업혁명, 혁신의 시대여서이기도 하지만 이 코로나가 우리 삶의 형태나 산업 경제 구조를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빠르게 네. 바꾸고 있는데 국회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국회가 잘못하면은 장애 요소가 되거든요. 네. 예, 여러 가지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국회가 그 속도를 따라가기 위한 시스템 이걸 갖추는 게 매우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국회를 쳐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와 국회의 존재 이유를 우리 스스로 찾아야 된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에 그 계류되는 그 기간을 대폭 축소하고. 예, 그것까지 포함하여. 네. 포함하여 상시국회. 그러니까 상시국회. 정해진 날짜에 본회의가 됐든 상임위가 됐든 또는 법안 소위가 됐든 정해진 날짜에 제대로 열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어떤 속도를 내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걸림돌 이건 걷어내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법사위 관련된 얘기셨잖아요. 뜨거운. 네. 근데 이 법사위 관련해서는 사실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법사위가 이제 원래 16대 때까지는 법사위도 이게 이제 몇 단계가 있는데 어찌됐든 16대 때까지는 법사위는 여당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17대 때 우리가 여당일 때 야당에게 이제 법사위를 양보하면서 이게 야당이 갖는 것처럼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악용되고 있어요. 이건 우리 당이냐 저쪽 당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걸 게이트키퍼 의 수단으로 이걸 악용하고 있거든요. 체계 작구 심사권을 이용해서 근데 원래 이제 법사위라고 하는 게 법제와 사법 관련한 정부 기관들 또 이런 기관들을 소관하는 그런 상임위의 본래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체계 작구 심사 권한을 악용하는 것. 그래서
지체시키거나 또는 한두 의원이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마음에 안 들면은 반대하면은 통과 안 되는 이런 악습은 이제 끊어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여당이냐 야당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서 대국민 특별연설을 하셨어요.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하겠다 이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경제위기 극복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설계를 갖고 계세요? 네, 대통령의 특별연설에서 저는 절박함과 또 자신감, 자신감? 이걸 함께 느꼈는데요. 네. 역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 국민의 일자리, 어떤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절박함을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 그 이상으로 국회가 느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경제에 관련한 법안들 그리고 제도 이걸 국회가 제때 처리를 해서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찌됐든 이 코로나 과정에서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 사회의 숙제 중에 하나였습니다만은 어떤 이 이익과 고통,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신뢰가 되어서 네. 또 필요할 때는 고통의 분담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사회적 대타협이 제도적으로도 만들어져야 하고 또 각 분야에서 수시로 있어야 되는데 네. 국회가 원래 이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본연의 자기 역할이기 때문에 국회가 선도적으로 이 사회적 대타협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그 문제에 좀 주력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